예,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침부터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일단 이병태 교수님의 그 발표에 일일이 뭐 반박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미래정당 국회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부가세를 정부가 뜯어간다. 그 다음에 성공한 통신사를 처벌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통계청 통계라든지 국민들의 저희 발표문에 여론조사도 다 붙여놨는데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때문에 힘들다라는 아우성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게 사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한 것을 부끄러운 짓이다, 한심한 짓이다. 이런 인식으로 한 사회를 저희가 같이 구성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일일이 반박하면 시간이 길 테니까 그건 생략하고 저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어쨌든 통신 서비스는 뭐 공공재로 바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다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발표문 19페이지에 보면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 요구 문가 공개 소송에 대해서 1심 항소심 법원 판결문에 논리를 담아놨습니다. 법원이 오히려 보수적인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나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파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단통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단통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국민들이 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서비스가 아니고 공공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고 6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통신 서비스는 도로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넘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라든지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조를 받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안전관리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더 짙어지고 농후해졌으면 농후해졌지 얕아지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 폭염주의 문자도 받으셨을 테고 미세먼지주의 문자도 다 통신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동통신 요금이 부담돼서 우리 국민 40만 명 정도가 그 이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 혹시라도 위급 상황에 처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찔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통신 3사가 뭐 요금을 정말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적자가 되고 마이너스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6천만 가입자라는 특성과 이 가입자가 제4, 제5 이동통신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박리담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금제의 성격이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모두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올 매출액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기본료 폐지 또는 그에 준하는 통신비나 가능하다는 주장과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장이 뭐 무조건 옳다. 11,000원의 기본료 폐지가 일시적으로 전격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11,000원이 전격적으로 폐지돼도 유선 매출가에 포함해서 총 51조 가까운 매출액이 비춰봤을 때 바로 적자가 된다는 건 엄살과 과장이고 거짓이고 그만큼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하겠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도 지금 KBS 보도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 매출액 대비 또는 원가 대비 40%나 되는 마케팅 비용 그리고 고위 임원들과 관련된 굉장한 고비용 구조 그리고 고배당 그리고 여기 저희가 써놨지만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수익에 대해서 왜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이 수백억의 배당을 받고 있는지 물론 뭐 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면도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모두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하 요인이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기본요금제에서 3부 요금제인 정액요금제 넘어갈 때 ARP가 다 급등해가지고 그 선에서 ARP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 통신비나 조치가 있으면 ARP가 좀 떨어지긴 할 것입니다만 그 떨어진 조건에서도 3.7조에 근접한 또는 뭐 2조 원대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해도 그 역시 엄청난 수익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조 원 클럽,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대기업은 얼마 전까지 20여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30여 개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SKT나 KT나 LG는 이 외에도 많은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통신에서만 영업이익, 이제 물론 대부분의 수익을 SK텔레콤이 가져가긴 했지만 산술수량 평균으로 평면적으로 나누면 해도 이동통신 사업에서만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계열사나 주력 사업장을 빼고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데를 다 깎아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장한 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길거리에 튀김이나 사이다를 반값으로 해달라는 적도 없고 원가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정치권이 시장의 질서나 창의를 존중하면서 최근에 개입한 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값 통신비를 요구하는 것인데 반값도 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고 이걸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 다 일정하게 공공적 개입을 하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수없이 많은 그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일일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20페이지부터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일부 붙여놨습니다. 2015년, 16년도쯤에 조사된 건데, 뭐 올해 조사해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요 페이지,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서 통신방이나, 그 다음에 추가 인하해라, 단통법에 대한 평가, 보존 분리공시 필요하다, 단말기 가격도 매우 비싸다, 통신 수단 매우 비싸다. 이어서 녹색 소비자 연대가 최근에 조사한 또 훌륭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나 국회나 시민단체가 통신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하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생각하고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국정기획 자문위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평을 하면 선택학생 할인제도 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알뜰폰 활성화도 좋습니다. 저희가 기본료 폐지나 통신비 대폭 견환이라 하면서 여기 오늘 나오신 알뜰폰 협회나 이동통신 유통협회에서 원론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 또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가 인하돼야 된다라는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협회가 알뜰폰 그동안 30여 개 업체가 힘들게 영역을 일궈왔는데 그들에게 큰 생존 타격이 된다면 안 될 텐데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마케팅 비용이 9조에서 한 8조 정도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과도하고 마케팅 비용이 인하만큼 통신비가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하나 하고 한편 여전히 그것이 과도한 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료가 폐지나 통신비가 인하된 만큼 바로 적자가 안 된다는 근거로 마케팅 비용의 적절한 축소를 지적해놨습니다. 당연히 이동통 유통협회에서는 판매점 대리점들이 받는 기존의 몫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안하면서 늘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주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에 참여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알뜰폰협회나 이동통 유통협회하고 통신 3사의 어떤 갑질 문제라든지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요금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대화하고 서로 혹시 또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학생 할인제도 도입한 건 좋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선택적 할인제들 보면 25% 이상이 많습니다. 많게는 뭐 3, 40%도 적용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조사해보면. 그래서 전 일관되게 그 30%까지 상향할 걸 주창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20에서 25%로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작년 국정감사하고 감사원을 통해서 약정 기간이 끝난 가입자 중에 1,050만 명 정도가 선택 약정 할인 대상이 됨에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KT가 부가세로 환급해주면서 그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될 정도로 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1인당 뭐 몇백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이렇게 환급을 받는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실시간 검색 1위를 쳤다는 건 그만큼 가게 살림이 빠듯하기 때문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또 통신 3사가 그동안 국민들을 많이 기만해오고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으로 검색도 해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도 다 찾아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대다수가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KT 부가세 환급처럼 그게 1,000만 명이 대상자 있었던 것처럼 선택적 할인제 중에서도 무려 1,000만 명 대상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미래부가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 일종의 약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의사를 제하고는 자동으로 적용하는 걸 강구해야 된다. 대체 의사가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싶고요. 공공 와이파이 존 그 다음에 다 좋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기본료 폐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에도 바로 적자되는 거 아니고 기본료 더 이상 징수할 근거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다는 것은 통신 3사의 고위 임원들도 사설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료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전격적으로 폐지하면 힘들다. 그런 이야기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입비처럼 순차적 폐지라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가입비 폐지한다 할 때 통신 3사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투자력이 상실된다, 곧 망할 것처럼 엄청난 엄살 과정을 폈습니다. 근데 가입비 폐지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짓과 과장과 엄살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지만 급격한 영업이익의 감소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순차적인 인하나 폐지도 대안으로 세운 적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발표 중에 이제 핵심이 기본료 폐지가 빠진 건 명백한 문제다. 공약의 후퇴라고 저희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보편요금제 출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2만 원대에서 상당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저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요금제들이 나와 있고 그 회사들이 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게 분명한데 왜 연말에 내년 초에 추진하겠다고 되었는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기본료 폐지도 추후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추후 논의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를 당장 6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내가지고 신속히 추진해도 된다. 미래부에서 SK텔레콤하고 지금부터라도 작업에 들어가서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지금 32,900원 요금제에서 300MB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카톡 며칠만 하면 다 소진돼 버리는데 최소한 1기가에서 2기가 사이, 뭐 이제 오늘 제시된 건 1기가로 나와 있던데요. 뭐 그런 부분만 보장이 돼도 국민의 통신비도 많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라든지 통신 기본권의 침해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상당히 해결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페이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핵심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무리 통신 서비스가 민간 대기업에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재이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최근에 통신 서비스의 효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통신 서비스가 더 필수적이고 생존에 불가결한 서비스로 되어 있다.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 앞에 발제하신 분은 뭐 내비게이션 많이 쓰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운전하신 분들 아마 듣고 많이 내비게이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속이라든지
기름을 낭비하는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낭비가 아닙니다. 무슨 야동이나 애니팡 많이 쓰면서 왜 통신료 비싸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통신 많이 나오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요 통신비 인하자고 많이 주창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은 통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 꼭 필요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과 SNS상의 활동, 그다음에 고용정보, 일자리 관련된 심지어 통신을 통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퇴근에 카톡 업무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더 짙어졌지 시장에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라는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저는 통신 재벌 3사나 그다음에 일부 미래부 간부들 그다음에 몇몇 이런 학자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놔야 될 걸 정부에 개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정말 너무 모순죄라고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 제5도 통신도 없고 정부의 허가 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수십 년간 누려가지고 규제 사업자로서 허가 사업자로서 경쟁자도 없이 뒤에 제가 공정위 담합신고는 거 알겠지만 소점 세 자리까지 똑같은 요금제를 적용해가지고 그걸로도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선택지 없는 국민들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완벽하게 영업이익을 안전하게 누리고 살아왔으면서 그런 규제나 허가 사업자로서의 특성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은 그동안 항상 누려왔으면서 그래서 국민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인하해라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그 규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심지어는 국영기업 해라 사업권 반납했다 그랬는데 많은 국민들 댓글이 얼른 반납해라. 국민들 중에 할 수 있는 사업자 들어가서 더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 독과점 구조나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제4이동통신으로 인한 어떤 중복 투자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알뜰폰 30여 개 업체가 굉장히 열심히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망 도매가가 대폭 인하되는 조치와 함께 알뜰폰을 사실상 제4이동통신처럼 키우고 육성한다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가 지금보다 하나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